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예, 박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얼굴이 좀 홀쭉해지셨습니다. 아유, 저도 뭐 우리 황 소장님 워낙 유튜브가 잘 되셔서 저도 좀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고영신 TV를 개설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패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출연하는 것도 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 또 다르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패널로 오래 나갔지만 방송국에서 다 세팅해 놓은데 우리는 가서 얘기만 하고 나왔는데 이거 유튜브를 해보니까 쌀 씻는 것에부터 설거지까지를 혼자 다 장구치고 북치고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서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특히 뭐 이 유튜브계 거장이시고 뭐 빅3 내에서도 1위를 하시는 우리 황 소장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저도 하루하루가 고행입니다. 이만큼.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제 동남아에 말레이시아, 뭐 브루나이, 캄보디아 갔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뭔 현안이 있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추진해 왔던 거 신한반도 그 경제 정책이라 해가지고 하나는 신북방 정책, 하나는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이 이제 12개 국가가 있는데 지금 방문의 그런 명분이랄까 목적상은 이제 작년에도 세계 공기가 갔고 올해 또 이제 이게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또 나머지 국가들을 가면서 3년 동안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넓히겠다. 그동안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휘둘리니까 우리 경제적 영토를 넓힌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동안 뭐 여러 군데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한가하게 브루나이 가서 구경하고 뭐 이렇게 만찬하고 뭐 이런 건배사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5박 6일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교민 간담회하고 만찬한 거 외에 그리고 몇 개 MOU 체결했는데 그 MOU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의향서로 우리가 당신네 나라하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좀 앞으로 잘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갔다 뭐 유럽에 갔다 하면 100억, 200억 불짜리 그 공사 뭐 비행기 팔고 뭐 그렇게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갔다 와서 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없고 외교 결례만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게 뭐 우리 국내에서도 놀라야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냥 쪽지로 메모로 그냥 손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짧게 그냥 인사할 때 그 메모 꺼내서 명함 같은 데다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무슨 저녁 인사는 뭐 슬라맛 뭡니까 뻗땅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실수가 되는 거 보면 외교 의전이라든가 그 현지 대사관도 지금 나사가 완전히 빠진 것 아닌가. 뭐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전무성이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뭐 자성의 얘기를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다 써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 트럼프 만나러 가서는 메모 이렇게 해서 A4 용지인지 그거 써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다. 뭐 어디 무슨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보고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뭐 나쁜 것은 없어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 때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외교 결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저자세도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쪽 용어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그쪽도 반갑지 않습니까? 오히려 써가지고 와서 하면 저렇게 성의를 보이는구나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걸 머리가 좋으셔서 뭐 외화갖고도 갈 수 있죠. 사법시험도 합격하시고 또 뭐 연수원에서도 뭐 1인가 2위를 하셨다니까 뭐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첫 일성이 지금 이 김학의 장자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버닝썬인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인 사건이고 거기에 뭐 윤규견인가 하는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현재 청와대 이제 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다가 지금 그렇죠. 경찰청의 인사 담당관으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접대받고 골프 치고 선물 받고 뭐 밥 식사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정보도 흘리면서 그 사람 뒤를 봐주는, 과거에 보면 조폭들이 검찰이나 경찰들 끼고 이런 사업을 해먹던 그런 모양하고 뭐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구조인데, 근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제일 높은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근을 하고. 총경이 뭐 제일 높았다 그런 거죠. 경찰 중에서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일에 관계됐다면 대통령이 이래 말하는데 순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태우도 청와대가 김태우가 잘못됐던, 또 보수 진영에서 김태우를 바라보는 폭로에서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어쨌든 조국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윤규건도 또 조국 수석 밑에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으면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수석에 대해서 그걸 자르든지, 저렇게 크게 장관들을 불러서 질타할 정도면 민정수석을 자르고 청와대부터 좀 근무 태도나 이런 걸 이신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그 김학의하고 장자연을 엮어야지. 신문은 그걸 비슷하게 보도하지만 성격으로는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선 왜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뭐 순방이라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놀고 왔다. 그래갖고 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정신 문제에 있어서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더 국내에 들어와서 일이라는 게 선호가 있는 거고 중요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급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미국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일촉즉발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미가 잘 되는 건 뭐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고, 잘 아다시피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견실하다. 그리고 고용이 뭐 26만 명이나 늘었다. 견실합니까? IMF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더멘털이 좋다. 근데 금방 IMF가 왔었지 않습니까? 기초가 아주 불안해서 생긴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이 경제 문제도 지금 26만 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노인 일자리 60세 이상, 그건 그냥 뭐 정부에서 치료 사업 해준 거죠. 치료 사업으로 몇만 원씩 주는 거고, 그것도 무슨 장기 일자리도 아니고 1개월, 2개월, 뭐 길어봤자 6개월짜리 그런 단기 일자리가 는 거예요. 대신 진짜 30대, 40대, 50대 일해야 할 그런 자리는 뭐 20%씩 뭐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중에서도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안이고, 물론 이 사안도 뭐 어떤 외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은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묻힌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이에요. 그 당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런 장자연 사건에 그런 연루된 고위층도 또 많았다는 게 시중에 바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덮은 것은 사실이고, 이 사안이 정말 진실이 밝혀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10호에도 지났어요. 형사소송법상에도 보면은 10호 지난 것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일도 일사부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것도 밝히려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난 번인성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윤모 총경이라는 것은 지금 그 경찰청 경찰 내에서는 이 양반이 지금 경찰청장이 왜 최측근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모든 공직을 다 쥐었다 폈다 하시는 예. 분이 조국 밑에서 있었다가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윤모 총경이 상당히 똑똑한 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됐었겠죠.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강남서가 아주 제가 사건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 강남서가 제일 노른자의 자리입니다. 거기 강남서에서 과장하다가 총경되고 그래갖고 청와대 갔었어요. 청와대. 거기서도 총경으로 가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 말하면 그 검경 인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친인척 그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잘하라는 건지 잘 감싸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경찰청 내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또 저 사람이 앞으로 경찰 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민감용 청장의 아주 핵심 신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온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또 이 양반이 경찰청장에서는 인사과장이에요, 인사. 그러니까 경찰 인사를 확 쥐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청와대에 있을 때, 말하자면은, 그 승리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골프도 치고, 골프만 쳤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거기다가, 승리가 운영하는 거, 몽키 뮤지엄이라는데 그 문제 생긴 것도 또 봐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강남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 총격으로 있을 때도 자기 혼자 했겠습니까? 그 경찰 다 움직여가지고 떠는 거 아니에요. 예, 돌아가는 그 과장이 있으면 그 밑에 계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 통속이 돼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런 그 유흥업소와 경찰의 밀착 관계, 유착 관계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문제를 일으켰던 뭐 인권위 국민 권익 있죠. 예. 거기에 고발하는 그 변호사가 얘기했죠. 이건 완전 마피아더라. 예. 그런데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면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자기가 권익위한테 이 자료를 보냈고 권익위가 이제 검찰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것은 정말 현 정권에서 벌어지고 또 권력형 어떤 유착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명운을 걸 정도로 한다면 이 사안부터 명확하니 대통령이 짚고 넘어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서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백원우 비서관 뭐 지금은 나왔지만 또 조국 수석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따져야지. 지금 과거 정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저런 억측들 관측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대단하다지만은 저도 뭐 경찰 조직이 좀 많은데 총경이면 일선 경찰서장급이에요. 그렇죠. 서장급이 대단해봤자 뒤에서의 어떤 힘을 얻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 총경이 대단해봤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총경이 저렇게 대단하게 움직인 데는 이게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뭐 YG 같은 회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재벌처럼 밑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요. 술집, 완전 문어발이죠. 식당.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룸살롱이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룸살롱은 늙은이들이나 가는 데라 그러고 젊은 사람이 가는 룸살롱이 사실은 이 고급 클럽에 아레나, 번영성 같은 이런 그리고 VIP 클럽의 똑방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은 술집에 나오는 전문적인 그 직업 여성들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막 거기에 놀러 온 새로운 여성들을 계속 갖다 공급하는 이런 그래서 식으로 지금 거기에 여러 연예인들 여성 연예인들이 거명되면서 뭐 그냥 해명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네요. 저는 아니 거기에 버닝썬마이도 만수르 세트라는 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1억짜리라는 거면은 술이 어떻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까? 술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시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이에 연루된 그 술집 업소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문어발식의 준재벌급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배경에 그 윤 총경이 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했을 것인가? 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는 국세청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 마약 단속하는 기관 검찰도 있을 건데 그 뒤에 아마 청와대의 민정실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Y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재벌급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 준재벌급의 YG를 윤규근이 혼자서 상대했겠느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위에 사람은 자기 위에 사람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면서 감당을 시키고 보통 비리는 그렇게 저질러지고 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저 뭐 유 대표인가 유인석인가 뭐 성리나 이런 사람들 관리하고 요렇게 됐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규모가 보니까 탈세가 아레나 같은데 600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탈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요. 현금 장사니까 네. 하룻밤에 막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잡는 게 하룻밤에 몇십 개니까 그 곱하면 그 정도로 나오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들과 결부해서 결국 이런 비리들을 덮는데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핵심이니 이 사람이 민정비서관은 혹시 연결했냐 또 아니면 민정수석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연예인들이 고음을 잡았다. 그런 것은 이제 좋은 말하자면 배경, 뒷배경을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리라는 게 그 카톡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러면은 윤총경이 뭐 경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윤총경 혼자 그렇게 큰 그 비리의 바닥을 다 관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윗선이 뭔가 있지 않겠냐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총장 이렇게 나왔어요. 경찰총장이라는 건 없죠. 검찰총장은 있고 경찰청장은 있죠. 그래서 경찰청장급이 뒤를 봐준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찰청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윤총경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은 것을 보면은 청와대 윗선 그 바로 위가 백원우 비서관입니다. 그분이 전직 의원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 인사를 다 쥐었다 폈다 할 사실 정도로 비서관이지만은 뭐 조국과 거의 대등한 특히 오히려 조국 위에 있다고 특히 봐야죠. 정치적으로 문 정권을 방어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대통령 직속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백원우 씨의 경우는 그 힘 파워 면에서는 오히려 조국 위에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양정철이 들어가고 또 임종석이 들어간 게 뭐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가 이 사람들 전면에 내서서 꼽은 거죠. 당에 꼽아서 백원우가 완전히 완전히 친문들을 딱 들어가서 공천 받도록 잡고 있으라고 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우선 청와대부터 이런 문제에 어떤 개입된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라. 지금 청와대 감찰관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감찰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난번 우병우 이석수 그래갖고 지금 국정원 차장으로 가고 기조실장으로 갔어요. 차장급입니다. 그 차관급이에요. 그리고 그 임명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진짜 자정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자정 기능이 작동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해줘서 국민들로부터 청와대는 깨끗하구나. 아니면 정짜 대통령의 그런 그 비리라든가 부정척결 의지, 권력의 특혜라든가 특권 이거 없애려는 의지가 분명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하는데 자기들은 감싸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총경 하나에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있는지 없는지에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예단을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총경으로 꼬리 자르기.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요.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11시인가에 조국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선하고 받은 거죠.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는 오후에 장관 둘이 들어오라 해서 박상기하고 김부겸이 불러갔어요. 아니 지가 이 일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고 지도 이 일에서 봐주는데 가세됐을 수도 있거나 보고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가 당사자인데 요 세 개를 끈을 이 완전히 발본 세곤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 사람 보고를 보고 그래 요 세 개를 다 발본하고 버닝썬은 뒤에 슬쩍 붙여놓고 그렇죠. 김학의하고 장자연이는 앞에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완전히 유체이탈이고 뻔뻔해도 이 정도로 뻔뻔하면 적어도 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있던 직원이 핵심이었는데 그 친구가 사고를 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이 보고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러서 직접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조국을 무슨 직무 정지를 하든지 일단 옷을 벗기든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안 오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적당히 이렇게 뭉개고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전국 반전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권층의 그런 오만한 행위라든가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저런 검찰한테 명운을 하라고 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름께나 있었던 사람 누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또 검찰을 불려가고 하면은 이게 상황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뭐 그냥 급전직하 아닙니까? 지금 요 근래는 한국당하고도 거의 오차범위에서 붙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이런 그 옛날 사건을 끄집어내서 뭔가 국민들한테 약간 어필이 되니까 적폐청산 카드를 다시 들춰내서 칼춤을 치려는 거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뭐 김학의 사건, 이 김학의가 차관 임명 때 이제 그 장관이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 장관인데 그러면 황교안이라든가 또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예요. 근데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의 문과의 사이의 문제를 이거 아주 일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 눈앞에 가시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야당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이 그동안 지지율로 떨어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이고 대통령이 5박 6일 동안 동남아 삼국 가서 잘 논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유를 즐기고 계실 때 이 안에서 그래서 참모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권 내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뭔가 기획을 했을 거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반전을 시킬 것이다. 북한 이슈도 이제 물 건너 갖고 아니 그동안 이제 북한 이슈 가지고 이벤트하고 퍼포먼스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게 당분간 어렵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카드로 반전을 해보자. 이렇게 기획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국면 전환을 위한 억지 카드다. 자, 그런데 이 산전수전 다 겪으신 고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옛날에 수사했던 걸 문재인 지시대로라면 검찰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학의 차관을 옷을 벗는 선에서 나머지는 다 없던 걸로 해주라.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경찰이 김학이라고 했는데 동영상을 감춰줬다. 그러면 거기에 검찰 수사팀이 한번 이제 또 다 불려오게 될 거예요. 그죠? 다 불려오죠. 처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거나 고비처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검찰 이놈들은 완전 도둑놈들이다. 저거 선배들끼리 다 모여가 저거끼리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다. 이러면 결국 검경 수사권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거의 경찰에 비해 경찰은 지금 버닝썬에서 뜯어먹어서 지금 걸레가 됐고 경찰은 김학의 사건으로 저것끼리 다 덮어주고 가는 조직이다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떡이 됐는데 그 경찰한테 그러면 수사권을 주면 요걸 갖고도 다 뜯어먹고 살 거 아니냐. 지금 안 그래도 울산청의 황운하 청장 전 청장이 기현 시장을 떨어뜨리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입주했다고. 바로 직전에 조사회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무죄 판결 받고 검찰의 그 불구속 기소 처분 내용에 보니까 이 정치 수사였다고 그래 기재를 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박살이 났으니까 이 검찰도 박살을 내가 이제 검찰을 갖다가 힘을 좀 빼려고 하는데 이 검찰이 과연 그러면 다시 재수사하라고 하고 이러면 검찰이 문정권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까요? 이제는 우리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 검찰이고 법무실장인가 누군가요? 검찰 아니 법무부에 무슨 실장이 이렇게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의 힘 빼기 그런 것을 떠나서도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을 수사하라는 것은
법 체계 자체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갖고 뭐 사표를 내겠다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 뭐 내지도 않겠지만 저는 일종의 뭐 쇼라고 보는데 결국은 김학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다 알 만큼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검찰로서는 그 김학의 차관이고 또 힘이 있는 데다가 자기 동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덮은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서도 그 김학의를 뭐 최순실이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임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그게 마약하고 관련이 되고 그런 뭐 성접대 사건으로 갈 때는 대통령도 얼마나 체면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면서 덮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 대통령이 꺼낸 것은 아까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지금 검경수사권 그래갖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드는 것이 지금 조국을 그대로 놔둔 최대 명분이에요. 이거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게 그 대통령의 그 운명.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자기들이 진죄가 많아가지고 검찰이 이제 돌아서서 나중에 또 깜빵에 보낼까봐. 검찰이 어떤 정권, 어떤 조직입니까? 마피아는 저리 가라는 조직 아니에요.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만 힘이 좀 빠졌다 하면 하야회가 되는 것은 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고비처 이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무슨 자치경찰이다, 무슨 경찰이다 하는데 경찰이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썩었다.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왜 썩었느냐? 엄청난 고난, 칼을 다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좀 힘을 빼야 한다. 말하자면 적절하게. 그 공권력 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것이 눈에 뻔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도 그 국민의당 아니 바른정당이라든가 평화당 입장에서 민평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당이 살아야 하니까 그 다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 제일 따라간 것이 바로 이 고비처. 그런데 설치법안 같이 처리하자고 이렇게 패스트트랙 하려고 할 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경찰 과장 출신 권은희 의원 있죠. 광주에 바른미래당의 의원이잖아요. 거기가 고비처를 의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통과시키든 안 하든 고비처가 뭐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토론이라도 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너네들 원하는 대로 연동형 50% 들어줄 거니까 고비처는 통과시켜달라. 고비처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비처를 끼워가지고 끼워 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이 아무리 지금 뭐 기생 조직이 됐고 하이에나가 됐대도 저 사람들도 자기들 이런 권위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를 그대로 지금 복종을 안 할 건데 노무현이 검사와의 대화를 해가지고 군기 잡으려다가 실패해서 나중에 그 보복에 걸려서 자살하는데도 사실은 크게 일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조직 이기주의는 검찰을 따라갈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그 문재인은 검사를 안 해봐서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몰라서 저럴까요?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옷을 백주 대낮에 빨가 벗기는 짓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엊그제 검찰이 보훈처를 덮쳐서요. 손혜원이 아버지 그거 때문에 했다는데 딱 보훈처에 그거 담당하는 직원의 수첩을 압수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손혜원이 아버지가 저렇게 뭐 애족장인가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될 때 그전에는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은 안 됐는데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한테 첫 케이스로 적용받는 데서 피우진이가 위에서 지시받고 밑에 이렇게 실무자 보고 안 올리라 해서 됐을 건데 검찰이 그걸 딱 덮쳤다는 것 같아요 지금요. 굉장히 보훈처가 당황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는 또 당황했는지 짜고 치는 건지 그건 또 울산지검에서 지금 보통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검찰에 전 김기현 울산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내용이 싹 공개가 됐어요. 근데 공개된 내용에 보면 이건 정치 수사고 우리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경찰이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우리 말도 안 듣고 억지 기소했다가 다 무죄 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폭로된 거나 이런 걸 보면 또 동부지검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에 비서관이 딱 걸려들었잖아요. 저 블랙리스트 인사균형 비서관이 걸려든 거죠. 그 환경부 산하기관 차관이나 정책보좌관을 막 나무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찍은 사람을 빨리 안 해주고 떨어뜨리냐고.
그래서 차관이 그 문제 때문에 뭐 한 달도 안 돼서 갈려버렸어요. 네,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 말을 어디다가 귀뚱으로 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작살이 나고 잘렸죠. 그래서 이 정권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인이 무슨 뭐 김정숙 씨 12의 후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검찰총장이 아무리 뭐 부인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이 검찰총장이 자기 조직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문무일이는 검찰을 해체시키는데 침묵했던 총장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과연 이런 지금 막판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비아가 뒤섞여 가지고 온갖 사건이 다 터지는 데서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다가 그냥 해체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른팔 왼팔 다 내주고 아니면 원장님 보셨을 때 한판 붙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분은 투명 총장 아닙니까? 무슨 힘이 있나요?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지. 중앙지검장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죠 사실상. 사실상 총장인데 그러나 조직 이기주의에 있어서는 위아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자기들은 완전 치해 복권지대로 이렇게 지내온 것도 많고 그동안 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비판도 많았죠. 정치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억지 조작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갖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이 과도한 그런 권한을 쓰는 데 대해서는 뭔가 좀 견제장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그 경찰한테 넘겨주면 저도 경찰도 들어가 다녀봤고 검찰도 수사를 그 기자로 다녀봤는데 그래도 검찰은 양반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학벌 갖고 따지는 거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고시도 오고 다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경찰은 제가 볼 때는 뭐 총경, 뭐 일선 총경, 경무관 이런 거 말고 치아가 뭐 경찰 총장까지도 보면 저런 분이 좀 우리나라 수준이 미국의 FBI 뭐 이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정말 경찰한테 뭐 이렇게 권한을 맡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은 들은 척하면서 이것도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엮어냈지만 시간 끌기를 할 거고 또 법이라는 게 법이 통과가 돼야지 않습니까? 네, 법이 통과돼야. 그런데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이런 데하고도 검찰은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든가 친여 조직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지만 이런 일에 있을 때는 또 야당과는 물밑에서 소통을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 뭐 본인들도 열심히 그런 저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정치권과 또 물밑 거래를 통해서 이걸 말하자면은 봉쇄나 적당히 봉쇄를 하니까 그런 작전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검찰 개혁은 정권 초회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고 내일 모레 아닙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안 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의욕을 상실한 건 아니냐. 엊그저께는 17개 기관에 법무부, 통일부 그 중요한 연도 보고를 하루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좀 안달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총력을 내가 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데 그게 문산이 되면 사람이 허탈해지고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방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끝발을 올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국내에서는 지지율 떨어져. 경제는 뭐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벌써 의욕을 잃었나.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지금 파다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자연이라든가 김학의 같은 거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걸 파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카타르시스를 시키면서 또 지지율을 반전을 기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머리 꼭대기 다 앉아 있습니다. 저 택시 한번 타보세요. 그 택시 기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 와서 정치 해설하지만 그분들 진짜 바닥에서
꼭 택시 기사 분들 말고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수준 높아서 정치 해먹기 어렵겠다. 유정대들 이런 국민들을 속여먹어? 어림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하고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둘 다 학교 교수 출신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거나 손을 좀 볼라 하면 그래도 무슨 민정수석이 검사 중에서 고참이 하거나 또 법무부 장관이 고참이 하거나 이래야 검찰 조직에 대해서 뭔가 칼이 들어갈 건데 설득을 하든 흉내라도 내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학교에서 있던 운동권 교수 또 운동권 출신 뭐 실제 뭐 깜빵도 갔다 온 조국이 지금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고 저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저렇게 앉혔을 건데. 근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정을, 세상 물정을요. 저 수준으로 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기술 미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면서 교수들, 학자들을 많이 비판해갖고 당신도 뭐 보니까 명함이 교수던데 저는 뭐 전임 교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왜 교수들을 그렇게 못 믿냐, 교수들을 비판하냐 하는데 제가 학계에 다녀보고 또 교수들을 우선 교수들은 논리적이고 어떤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세우고 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거 결단력,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또 교수들은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실무를 모르잖아요. 그 내막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그 내에 다 뭔가 질서가 있고 다 나름대로 관행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바삭하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남길 건 남기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서 덤벼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든가 조국 민정수석이 뭐 검찰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부 개혁 이것을 지금 명분으로 해서 이번에도 뭐 교체설이 나돌다가 그거 언제 9월까지인가 끝낸다 했던가 그것까지 일단 끝내고 나서 거취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뭐 유예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있어갖고는 부지하세월이고 특히 뭐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히든카드다. 지금 아니 민정수석하다가 저분이 법무장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유은혜 또 교육부총리도 또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선거. 그럼 그 교육부총리도 갈 수 있고 비서실장설까지도 있어요. 차기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하다가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이야. 아유 인물 좋잖아요. 학벌 좋아요. 또 지역도 좋아요. PK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문 세력 중에 이렇다 할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 유일한데 그분도 또 그 누나 유시친 아들이 또 마약 사건이 나가지고 그것도 또 이미지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정권 수립에 특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서 뭐 1등 공신 역할도 했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대로 좀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좀 지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분들 가지고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